왜 이렇게 좋아? 정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병태 교수님 모십니다. 새해 들어 처음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신년 연합장인데요. 이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인데 이어가 2번 들어갔는데요. 원래 가로 띄우고 이어 투 2025년 이렇게 쓴 건데 이거 예. 제가 생성 AI한테 명령해서 예. 그린 겁니다, 이거. 이게 지난번에 여기서 챗GPT 사용하는 뭐 했었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게 병텐, 명신, 베로니카 제 와이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외국의 친구들한테 보내느라고 이 한국의 멋들어진 풍경에다가 파란 뱀 하나 집어넣고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는 그림으로 연합장을 일장기 같다는. 그 첫 번째는 좀 막 이렇게 그 우길기. 네, 우길기처럼 나와서 다시 그린 겁니다. 이게 네. 우길기처럼 안 하게. 그래서 이렇게 새 희망을 담고 우리 아름다운 산 이런 네. 모습으로 연합장 만들어서 네. 여러분도 뭐 여기다가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올해 새해 첫 뵙게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가시죠. 예, 제목. 왜 이제 선진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지고 고민을 하는가 이런 예. 문제를 뭐 늘 많이들 이야기하는 주제긴 합니다만 예. 다시 한번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는 거는 이 지난 연말에 네. 유럽이 지금 아주 경제적 모양새가 엉망이죠. 뭐 경제도 엉망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경제가 우익 정당들이 막 경제가 엉망이면 정치가 엉망이 되죠.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도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떻게 해서 유럽이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형편없는 경제가 되냐.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쟁력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냈어요. 지난 9월에 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나 이제 이런 걸 보고요. 바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에서 어떤 뭐냐면 그 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슈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 줄고 있느냐, 쇠퇴하고 있느냐 이런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우길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길기가 무슨 일본의 전범의 상징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쓸데없는 짓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근데 우길기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길기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남 나라 국회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뭐랄까요, 사회가 조금 인지 부조화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한편에는 AI 때문에 일자리 없는 세상 온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너무 올라가서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이 일 다 알아줘서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거 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여기저기서 떠들어요. 그죠? 아무렇게나 당연한 듯이.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생산성 이거든요. 생산성과 성장률인데요. 왜 보면 미국의 20세기 초입니다. 1900년대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대량 생산하잖아요. 그 후에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폭발하고 또 떨어지잖아요. 폭락했다가 그 다음에 전기가 전기화가 되고 그러면 또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반도체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게 떨어지잖아요. 이 인터넷이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져요. 우리는 신기술이 나와서 생산성이 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보는 거는 그놈의 생산성이 다 어디 갔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일자리가 잘 안 생기고 이 밥 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바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피터 드러커라는 양반이 The Age of Discontinuity라고 그래가지고 예.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네. 그런 법칙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하면은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확 나왔어요. 예. 마차가 없어진 거거든요. 자동차 때문에. 네.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네. 그다음에 전기 모터가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스팀 엔진이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럼 생산성이 떨어져요. 저런 일이 왜 발생하냐고 그러면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전에 시스템을 없애야 돼요. 해체해야 되지. 해체해야 돼요. 그 썬크 코스가 엄청 큰 거예요. 음. 그래서 디스컨티뉴티에 신기술이 나오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떨어졌다가 그게 해체돼야 다시 반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향하잖아요. 생산성이 줄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생산성은 주는데 실업률은 또 최저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어요. 줄지 않고. 네. 생산성도 그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준다는 건 아니고 성장이 둔화된 게 이게 0보다 높은 거니까 네. 올라가는데 둔화되는 거죠. 네. 빨리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저성장을 걱정하는데 IT 기술자들은 너무 높은 성장률을 맨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세상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4차 산업하면서 이 다보스 포럼의 다보스 포럼 의장이죠.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하게 다시 베껴가지고 막 온갖 데다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없어진다고 막 하는 분들 사라지는 일자리 510만 개. 이게 이제 뭐냐면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AI 때문에 수년간 곧 없어지는데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00만 개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차이가 510만 개라는 거예요. 네. 근데 2017년부터 지금 몇 년 됐나요? 네. 2017년부터 이게 몇 년이 됐어요? 지금 2020년이니까. 예. 2020년이니까 네. 이미 몇 년 전에 다 벌써, 일자리 없어져가지고 네. 실업률 확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이렇잖아요. 그죠? 예, 이런 예측이 다 틀린 예측. 네. 수없이 틀렸잖아요. 뭐 하버드도 똑같아요. 챗GPT 나오자마자 이제 뭐 사장님 비서들 같다 할 일 이거죠. 없어져요. 네. 할 일 없다는 게 얘한테 했더니 일정 다 잡아주고 뭐 예. 누구 만날 때는 어떻게 얘기하라고 다 얘기해주고 여기 보면 하버드 비즈니스계도 이제 네. 뭐 이것 때문에 누구 의사도 모가지가 없어지고 변호사도 떨어졌나? 없고 교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거든요. 산업혁명 초기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기계 파괴 네. 운동이 있었고요. 케인즈가 우리 손자들 되면 100년 후에 우리 네. 손자들 어떻게 살 거냐? 아마도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살 거다. 이렇게 예측을 네. 했어요. 이제 100년이 되면 지금 3년 남았거든요. 3년 후에 우리가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예. 64년에 라이프라고 하는 매거진이 곧 있으면 생산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투마칠레죠. 예, 일하는 시간은 적고 레저 쉬는 시간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쾌락만 추구하고 그러다가 하면 이 노는 거 잘 못 참는 들 많잖아요. 네. 지겨워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삶의 공허함이 와가지고 이 아주 존재론적인 위기가 온다. 네. 생산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인간의 emptiness of too much 예, leisure. 예, 그래서 이 공허함이 온다. 요새 이거를요 똑같이 바꿔가지고 emptiness of too much AI라고 그래요. 오. 그러니까 AI가 너무 많아지면 인간의 삶이 뭐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얘한테 다 위임하고 일도 얘한테 다 위임하고 네. 그러면 투머치 레저뿐만 아니라 뭐 레저 하는 것도 AI한테 도움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그대로 네. 흉내내가지고 The emptiness of too much AI라는 네. 말이 요새 유행어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죠.
AI가 많은 일을 할 것처럼은 보여요. 이게 네.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분야별로 이제 시험 보면 몇 개나 맞추냐 이런 거였거든. 네, 시험 네, 보는 네. 거예요. 이게 네. AI가 이렇게 챗GPT는 챗봇이기 때문에 사람이 질문을 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사람이 그 말에 속아 넘을까? 수용을 해줄까? 그래서 그 말을 흉내내서 제너레이션 하는 기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학 문제 풀고 물리 문제 풀고 이런 추론 기능은 약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바보잖아. 이러니까 여기다가 사람처럼 수학 문제도 풀고 뭐 이런 일반 우리가 추론 기능이라고 그래요. 예. 리즈닝 캐퍼빌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즘은 AI가 그쪽으로 쭉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라 하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네. 알파고는 바둑만 둘 줄 알잖아요. 네. 그죠? 알파폴드는 염기체 서열을 주면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만 예측을 하지 다른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는 원래 채팅만 하는 거였는데 네. 인간은 뭐 수다만 떠나요. 수학 문제도 풀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네. 작곡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걸 그냥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AGI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게 4.0이 되면서 다른 예. 분야에 이게 변호사 시험 성적 낸 거고요. 이게 이제 대학 어드밴스 네. AP 캘큘러스 수학 문제 네. 푸는 점수이고 이게 화학 문제 하는 거고요. 이런 건 이게 뭔가요? 우사보 USABO 세미날 파이널 뭐 세미파이널 2020. 거기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거시 경제 시험 보는 거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자격 시험 보는 건 네. SAT 성적, GRE 성적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이제 상당히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 되는 거고 이 4가 뭐 4, 5가 되고 5I가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챗GPT 버전이 그새 막 새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제가 4까지 지금 나와 있는 5까지 거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5.1 미니, 5.1 프로, 4 미니 뭐 이렇게 이게 네. 위로 올라갈수록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서 5원 프로입니까? 지금 이거는 기존에 한 달에 20불씩 받던 거를 네. 200불 받고 유료화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씩 5원 프로가. 예.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내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전 2개 버전한테다가 이게 이제 요번 수능에서 킬러 수학 문제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수능 시험자 중에 14%인가 18%만 맞췄대요. 이게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네, 그랬을 때 얘네한테 풀어보라니까 다 틀렸는데 얘는 맞췄다는 거예요. 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최신 버전. 5만 프로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가 일반적인 범용적인 인텔리전스 기능을 추론 기능을 문제를 푸는 기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AI에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사람을 능가하면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ASI로 이용을 하는데 저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우리는 이거 거의 이미 해결했다. 이거는 곧 다 달성이 돼서 사람하고 같은 레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면서 일로 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서 바로 이걸로 개발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쪽 업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가 사람보다 이 인공지능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확 뒤집어진다. 싱글러리티가 특이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아주 맨날 그거로 평생 얘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조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90년대 이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2005년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2021년에 곧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다가 21년에 곧 가까워진다고 2005년에는 다 왔다 그러고 점점 더 가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 되냐 그랬더니 29년, 30년, 45년 이렇게 네. 이게 아주 그 종말론 컬트들의 그 그렇군요. domesday하고 똑같아요. 네. 예,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얘기 막 진행되는 사람들이 이분 책은 뭐냐면 이코노믹 싱귤리티가 결국 뭐냐 하면 머신 인텔리전스 앤 더 데스 오브 캐피탈리즘이에요. 자본주의가 종말이다. 네, 종말론 죽는다.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AI 앤 데스 오브 캐피탈리즘이 네. 온다는 거고요. 이 로봇하고 컴퓨터가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네, 그 말이겠군요. 예. 네. 일을 잘해서 일자리만 없어지면 괜찮은데 여기서 한 분 더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자아의식을 갖게 돼서 네. 인간을 인간을 지배할 거라는 거죠. 적의를 갖는다, 품는다는 거죠. 지배력을 갖게 된다 하는 미치겠다. 거죠. 자아의식까지 간다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 또 누가 알려진 분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AI가 힘이 세져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걸 컨트롤 파워가 있어 사람이 나쁘게 쓸 거다 하는 네. 거하고 네. AI 자체가 자아의식을 가져서 인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지배하게 되고 인간이 노예가 된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예, 다르죠. 네. 그리고 자기가 기계도 다 만들고 생산도 다 하면 인간을 왜 노예로 삼죠? 아무 쓸모 없는데 인간 거두어봐야 비용만 들잖아요. 기름과 단백질과 아니 로봇이 AI하고 로봇이 사람을 뭐 음식으로 먹을 것도 아니고 생산은 자기네가 더 잘할 거고. 네. 그러면 왜 노예로 삼죠? 그 우리 요즘 얘기하는 갓과 같은 무슨 지배 의욕력이 있는 건가요? 지배에서 지배 의욕이 생긴다. 권력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겠죠. 네. 이게 좀 황당한 얘기죠. 예, 인공지능은 지능이 아닙니다. 지능이 아니거든요. 네. 예, 지능처럼 보이는 거고요. 학습도 해요. 근데 그 학습하는 거를 하고 나서 그거는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인간의 의사결정 중에 많은 부분은 프리딕션이 많은 부분은 아닌데 프리딕션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의사 그러면 진단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위암 몇 기냐, 뭐 확률이 좀 얼마냐, 나오겠지. 예, 네. 그게 진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한테는 치료가 뭐가 좋을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부분은 자동화가 쉽게 돼요. 근데 뒷부분은 자동화 잘 못해요.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 강수 확률이 10%라는 거는 주필름이나 전화 예측으로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예측은 누구나 쉽게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아침에 너 우산 들고 나가 이 얘기를 해주려면 그건 엄청 어려워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비 맞는 거에 대한 비 맞는 거를 피하고 하는 개인적 선호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같은 사람은 비 조금만 맞아도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그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 비는 와도 그냥 저 같으면 지하 주차장에 가서 제 차 타고 뭐 어디 약속 장소에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그러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산을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이면 학생 같으면 우산을 들고 가는데 저 같으면 이거 확률이 10%야? 뭐 안 맞을 확률도 있는데 오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그냥 5,000원짜리 하나 사지 뭐 가져갔다 잊어버리나.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개별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저지먼트는 잘 못해요. 그죠? 예. 근데 의사결정에서 의사가 하는 거 중에 진단만
중요하냐? 뒤쪽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른 경제 사정이나 건강 사정이나 그 사람의 공포감이나 심리 상태를 다 해서 야, 너 그럼 수술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아니면 항암 그게 너무 어렵고 뭐 머리 다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고 뭐 한번 운동으로 명상으로 하든 뭐냐 하든 뭐 해보자. 아니면 이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설득하는 뭐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낙타님이 요새 우산 5,000원에 못 산다.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못 사요. 우산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조그만 것도 있죠. 예. 얇은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템플턴 경이 주식상에서 제일 비싼 이야기가 디스턴트야. 이번엔 달라. 제가 이런 얘기 저거 하면 그거 기계 파괴운동 산업혁명 초기에 있던 말이고 네. PC 처음 나올 때도 그렇게 했고 그 자동차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네. 전기 모터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인터넷 처음 나올 때도 그랬는데 네. 역사는 거꾸로 갔다 그러면 이번엔 다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다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 자유주의 과거 한 60년 역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아주 이상한 놈들이 저기 세상에 지도자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는 경제학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하나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죠? 네. 하나는 제조업의 경제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서비스업은 근데 생산성 향상이 없다. 이게 네. 이제 그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GDP가 올라가면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네. 공공지출이 올라가냐,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제 살만하면 정부한테 해달라는 게 많아요. 어느 나라나. 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게 미국의 소득이고요. 네.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이제 EU의 소득이고 물가 감안했을 때 구매력 기준으로 EU의 소득인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네. 저희 작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해서 이제 EU 쪽에서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정부가 가져가는 GDP에서 재정의 차정의 비중이 뭐. 잘 사는 EU 국가들 저 앞에 거도 이제 원래 EU의 유럽의 15개 국가하고 이게 미국인데 이게 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금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돈의 차이가 없었는데 네. 유럽이 이제 그 소위 삼인주의를 채택하면서 네. 제3의 그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 비중이 커졌고 이 미국은 좀 작아져 그렇군요. 있는 차이가 15% 가까이, 20% 가까이, 15% 정도 뭐 나는군요. 유럽의 복지 좋아하시는 분은 가서 사시면서 나도 이만큼 세금 낼 각오가 돼 있냐 이거를 좀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왜 이 교수님 저 페북에 올려놓은 사진 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1%가 세금 내고 99%가 복지받자 하는 그거를 난 도대체 누가 그런 걸 만들어서 올리는지 정말 이게 이제 그 진위계수? 그러니까 네. 이 짙은 색일수록 소득 격차가 적은 나라예요. 네. 위에는 이제 소득이고 여긴 재산이거든요. 네. 보시면 유럽이 제일 소득 격차가 적죠. 네. 그럼 미국 그다음이고요. 한국도 상당히 적은 쪽에 속해요. 네. 여기가 이제 소득 격차가 큰 나라죠. 가난한 네. 나라들이. 재산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유럽보다 조금 격차가 크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미국보다도 적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상위 1%가 10%가 가져가는 이 소득이 몇 퍼센트냐.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이 상위 10%가 전체에 가는 쉐어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EU가 가장 적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소득 분배 배분 면에서는 유럽이 가장 잘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적게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중국이고 이게 EU고 이게 미국인데 이제 이게 GDP입니다. 네. GDP가 몇 퍼센트냐? 전 세계에. 예. 그래서 이 격차가 네. 이게 EU하고 미국하고 2000년에 17% 차이였는데 네. 소득이 지금은 30%로 벌어진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네. 소득 격차가 14% 정도 더 네. 적었던 것 같고요. 그 물가를 감안했을 땐 EU가 2002년에 4% 높았거든요. 미국보다. 근데 지금은 12% 줄었으니까 네. 16%가 물가를 감안해도 네. 그만큼 저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그죠? 차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뭐 유럽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캐피탈 갭이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성장성이나 국민소득의 격차가 어디서 나는 거냐를 네.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생산성이 낮은 거야. 1시간 네. 일하는데 돈을 얼마나 버냐. 네. 거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네. 제가 이 격차의 72%가 생산력 차이고, 1인당 일하는 일을 덜 해요, 유럽이. 네. 거기서 28%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 쪽에서 한 70%, 일 덜 하는 거에서 30% 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프로덕티비티, 이게 미국이고, 이게 유럽이고, 일하는 시간, 이게 미국이고, 네. 1인당. 그러니까 일을 덜 하고, 1시간에 생산성도 적고 낮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떠냐면 이 EU에 우리가 반이에요. 1시간에 벌어오는 돈이. 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EU처럼 일하자라고 주장한 거죠. 네. OECD 평균 내지는 그것처럼 네.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똑같이 하고 네, 생산성은 이의 절반이고 네. 그러면 이제 훨씬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 차이에서 이제 보시면 이 EU 기준으로 네. 이제 EU가 2000년에 전 세계 수출 공산품 수출이 비중입니까? 비중이 이제 EU 밖으로 수출하는 게 글로벌 거에 20%에 거의 근접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3% 내려간 거예요. 네, 20년 동안에. 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 제로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중국이 13%가 비중이 늘어나는 사이에 네. 유럽은 3%를 잃었고 미국도 이제 좀 잃은 거죠. 네. 서비스는 이제 뭐 이게 중국이 2%는 사이에 유럽은 1% 떨어졌으니까 서비스 쪽은 비중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산품에서 지금 EU가 경쟁력을 네. 상실하고 있고 그걸 중국이 채워가고 있는 네.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생산 원가 같은 데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이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전력 가격입니다. 전력 가격. 네. 이 EU고 이 애초에 2019년에도 저렇게 이게 이제 미국이고 이게 중국이고 이게 네. EU였는데 높았는데 지금은 뭐 월등히 더 높아진 거죠. 네. 미국에 비해서 1.6배의 전력 가격. 이거는 뭐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네. 이게 저기 마르켈이 그냥 자충수 든 거죠. 예. 독일 같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난 연말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스 들어가던 러시아 네. 가스가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잠겼고. 이제 더 비싸게 진 네. 거죠. 예. 이게 전력이고 이게 이제 가스 가격이거든요. 네. 가스 가격은 미국에 비해서 3.5배거든요. 345%의 잘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산업에서 원가 구조가 높고 네.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네. 일은 안 하고 전기 가격은 비싸고요. 근데 이제 더 경제 충격인 게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이게 수요가 막 변하는 거잖아요. 유럽이죠. 전체적입니다. 세계 전체입니까? 그래서 내추럴 가스의 가격 변동을 보면 네. 코비드 때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네. 올라가면서 이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네. 이제 요때 우리 이 바보 같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너지 가격의 변동을 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이제 절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몇 년 더, 보통은 한 번 정권 잡으면 그 같은 쪽에서 한 번 더 해가지고 2번 연속하는데 문정부 후임으로 이재명이 됐으면 탈원전도 못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가 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창업할 때 그 벤처 캐피탈을 얼마를 해주냐 하는데 유럽 전체가 미국의 뭐 20%밖에 안 돼요. 초기 투자해 주는 게. 뭐 지금 얼리에도 30%도 안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력의 큰 원천은 사실은 이 투자군요. 벤처 투자군요. 금융입니다. 벤처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 뭐 벤처 투자가 잘 되는 거는 투자해 줄 만한 기업이 여기서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인간들이 많고 생산 원가는 높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는 안 해주고 그 결과가 적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새로운 교육에 관한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과거의 규제를 없애는 게 파란 거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규제가 이건데 이게 이제 트럼프이즘의 아주 참 걱정이죠. 여기 이게 트럼프이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바이든인데 이게 바이든 때부터 이게 이제 앞에 트럼프이즘에서 중국 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 러스트벨트를 즐겁게 해줘야 집권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중국, 지금 EU 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 프로텍션 보호무역적인 정책을 쓰면 그쪽도 똑같이 반사적으로 쓰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교역 질서가 이제 흔들리는 때가 됐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나무 그린란드 그것도 뭐 덴마크의 25%네. 아니 그리고 그게 외교적으로 가능한 발언이에요. 캐나다 수상을 만나서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그러면 놀리고 뭐 타리프도 없고 세금도 없고 니네 국민들 다 좋아할 거라고 그러고 근데 버젓한 남의 나라 땅에다가 그린랜드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 버젓한 파나마의 군사작전 해볼까 그러고 정말 다시 침공하고 뺏었겠다 그러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지금 이제 문제는 인구죠, 인구.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내려오는 우리하고 커브가. 똑같죠, 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인구고요, 유럽 인구거든요. 유럽 인구인데 18만 6천, 그러니까 이게 밀리언이니까 1억 8,600만 명이 더 많았는데 이제 2100년이 되면 4,500만 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더 인구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올라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선진국 중에 지금 이제 그 중에 이게 토탈 파퓰레이션이고 이게 이제 노동 인구 15세에서 64세인데 중국의 이 토탈 인구에 비해서 그렇군요. 가파르네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의 복잡한이 한국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저출산이 뭐 우리가 더 급하니까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저렇게 될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 인구에서 1억 2,300만이 유럽이 더 많았었는데 3,500만이 더 적은 때로 바뀌는 거니까 인구 감소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소위 이제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빼고 생산을 위해서 자본 투자를 고정자산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GDP의 퍼센트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미국이고 EU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전체적인 투자에서도 워낙 GDP 네, 대비해서 EU가 많이 밀립니다. 밀리고 있고요. R&D 펀딩에서도 이게 이제 그 EU하고 뭐 이렇게 2021년에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R&D 2020년에 미국이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보시면 이 통신인데요. 프로테이즈는 뭡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전체 시가총액이 나오네. 시가총액인데 텔레콤 섹터에. 이게 저기 통신 분야의 네. 회사들의 그 주가 총액, 시가총액의 비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파란 게 EU의 텔레콤 회사들이에요. 그럼 네.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아이 참. 예, 그러고 요게 미국의 텔레콤 회사들이거든요. 네. 여기도 줄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OTT 파란색. 회사들이에요. OTT 회사. 넷플릭스, 네. 유튜브 네.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그러면 자꾸 전화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통신에서 전화기 수입은 이젠 아주 보잘것 없는 거예요. 전화의 수입은. 네. 거기서 콘텐츠 수입이 그렇고. 대세가 차지한 거고 이 미디어 쪽을 이쪽이 다 가지고 OTT 쪽을 가져간 거예요. 통신.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 미국 네. 회사예요. 전 세계 지배하는 게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통신이 어떻게 바뀌었나 뭐 이런 거 하고요. 회사 크기인데요. 규모.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건 아예 저 자영업 마이크로 기업. 소기업, 네. 아직 미소기업이고 아주 소기업. 요게 중소기업이고 요게 네. 중견기업이고 여기 힘선. 요게 라지 네, 기업이에요. 라지. 네. 근데 이 라지 기업 몇 개가 있는 게 이게 우선 이제 자영업 비중이 미국이 적잖아요. 유럽보다요. 그리고 이제 중간이 조금 더 많고 이 자영업 적은 것만큼 이쪽이 더 많고 여긴 표시 없는데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글로벌 대기업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쟁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단통법을 가지고 통신회사 가지고 맨날 두드리 팼잖아요. 이게 이제 통신회사들이 고객 1인당 얼마나 월 매출을 일으키나 네. 이게 이제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 1인당 매출액이거든요. 네. 이게 유저당 매출액입니까? 예, 모바일 회사들이요. 무선 통신 회사들. 이게 이제 유럽이고요. 네. 네. 파란색. 이게 미국이고 일본? 일본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통신 회사들 수입이 무지 떨어지는 회사들이에요. 네. 일본하고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브로드밴드 그 고속 인터넷망 우리 와이파이 네. 하는 거죠. 그것도 한국이 더 적어요. 이 일본의 거의 반밖에 안 네. 돼요. 그러니까 EU보다도 적고 여러분 그 집에서 쓰는 고속 인터넷망은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좋은 품질에 우리처럼 싸게 쓰는 네. 데가 거의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중국이 더 쌉니다. 우리보다는 싼 나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입이 적으니까 이 통신회사들이 1인당 얼마나 고정자산 투자를 하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냐. 네. 그러면 이게 미국 회사고 이게 일본 회사, 이게 한국 회사예요. 일본이 투자는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한국은 통신회사가 지금 투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봐도 EU하고 비슷하고 일본에 우리 지금 뭐 3분의 1이고요. 미국하고. 그래서 일본은 왜 저렇게 높죠? 그러니까 일본이 저기가 좀 뒤져 있어요. 우리보다. 인터넷이나 통신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투자가 많아진 많이 거군요. 많아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돈도 더 크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고요. 이제 미국의 유럽에 이게 국방 지출이네. 이 전체 GDP 대비 국방 지출이 몇 %냐였거든요. 네. 60년대는 3% 이상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쟁 없어지면서 이때 다 줄인 거예요. 미국도 줄이고 유럽도 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나토 이 비용을 미국이 많이 떠나고 있으니까 이 2%가 원래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디펜스 보너스 시대가 끝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트럼프 때가 그 압력 넣기서부터 지금 네. 증가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점 올라가서 네. 올라가니까 유럽에 보면 또 하나의 이제 부담이 이거예요. 국방 지금 이제 뭐 예. 트럼프는 더 내놓으라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옛날로 다시 올라가라. 네. 그러니까 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이 공짜 국방의 시대, 보너스의 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는 게 유럽이 또 하나의 이제 부담인 거죠. 예. 사실 우리나라도 공짜 이거 꽤 똑같죠. 가까운데 똑같은 네, 거죠. 공짜인데. 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초대 금액으로 2,300, 미국, 2,000 중국, EU. 이게 미국이고 이게 중국이고 중국, EU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EU 전체 합친 거예요. 미국이 3배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에도 3배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사대국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냐는 알 수 있고요. 언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가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거 이만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만큼 줄일 때는데 합리적으로서 줄이는 거 있고 떠넘겨서 니네 이만큼씩 늘려야 되는 한국도 이만큼 늘리고 유럽도 늘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보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지 말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 나라의 혁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제 국가의 혁신 능력에 대한 인덱스. 이노베이션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이쪽 끝에가 있는 우리보다 높은 나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네. 프랑스, 영국, 뭐 다 미국도 우리보다 낮거든요. 네. 혁신 능력이. 그래서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네가 골라서 태어나고 싶으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게 가장 행운인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웨어 투 본 인덱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만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8.5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쪽 나라에 태어나면 좋은 거죠. 이제 덴마크 이런 게 스웨덴 이런 나라. 저거 물어보기는 한국 사람에게 물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복지나 뭐 네. 건강이나 뭐 숫자화돼서 숫자한 걸 가지고 인덱스로 한 지표로. 건데. 네. 그래서 보면 한국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태어날 만한 국가. 아니 순위로? 운이 좋은 나라죠. 여기 네. 태어나면 정말 좋은 거죠. 이 잠짓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보다 한 100km 북쪽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휴전선 북쪽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서쪽으로 서해 건너서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자꾸 지금 정치가 잠시 어려우니까 막 종말론에 휩싸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웨어 투 본 인덱스 에코노미스트가 보시면 짙은 색으로는 이제 재수가 좋은 나라들이에요. 태어나면 한국이 이런 나라예요. 여기 유럽의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같은, 거의 뭐, 조금 더 높아요. 여기 거의 독일 수준의 나라,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보다도 좋은 나라거든요. 네. 영국보다 조금 더 좋은. 네. 안 믿으시겠지만 한번 외국 가서 밤늦게 걸어보세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이런데 태어나시면 뉴질랜드나 뭐 아니 우리나라에 뭐 밤늦게 뭐 중년 여성들도 어디건 다니고 뭐 어른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돌아다닐 수 있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의 큰 장점이 시장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 산업으로 지금 되게 그리고 많은 사람 일자리 늘려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우주 산업이거든요. 우주 산업인데 이제 이게 미국이 쓰는 돈, 중국이 쓰는 돈, EU가 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런 회사가 있으니 이런 지출이 정부 지출이 있으니까 스페이스X 같은 앨런 머스크 회사가 그래. 거대 네. 기업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하나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주니만이 이런 적이니까. 예, 그 뭐 요새 앨런 머스크는 온 세계의 정치에 다 관여하잖아요. 미국에 독일에 뭐 어떤 정당이 해야 되냐, 한국에 영국 아동 성추행 문제도 간섭해야 되고, 한국도 뭐 간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생산 국가 변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EU가 2000년에 18%였다가 지금 13%로 줄어든 거고요. 가로 속에 한 거는 지네가 해외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중국이 2%에서 27%로 늘었고요. 한국이 많이 늘었죠. 2%에서 6%로 늘었으니까. 이게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생산한 게 4%, 해외에서 생산한 게 2%.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자전기차의 이제 그 대수인데 한국이 2021년에 한 20만 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데 이게 진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산한 중국차고요. 일본 회사가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거. 이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해 유유에 수출한 거. 그다음에 EU 독일 회사들이 중국 가서 생산해서 수출한 거. 그래서 중국의 차 중에 중국 차의 비중. 근데 이제 원래 주인 회사는 어느 회사냐로 보면 이제 미국, EU, 중국 이런 거에 있는 거죠. 한국은 전기차는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거고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기차 수출 되게 잘하는 편에 속하죠. 중국 다음에 한국이 제일 크니까. 그렇군요. 예, 한 20만 대 되는 거고요. 이 자동화의 로봇 쓰는 건데요. 전 세계 로봇의 이 5 나라가 전 세계 로봇의 84%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수고요. 6만 2천 대고요. 이게 자동차 산업에만 쓰는 로봇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이 일본, 미국, 독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 다 합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 나라가 전체의 로봇의 84%를 자동차 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로봇 강국이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로봇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로봇 회사예요. 그 공산품 가격은 내려가는데 서비스 가격은 안 내려가 올라간다. 이게 그런데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지면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저건데요. 이 걱정하는 게 이제 미국도 이게 좀 산업 다이나믹스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기사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뭐 여러분 조셉 슌페터가 왜 자본주의가 안 망하는 자본주의의 다이나믹을 이용한 게 막스가 틀렸다는 건 뭐냐면 막스는 자본가가 돌면 점점 커져가지고 거의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완전 독점이 되고 결국 수요가 안 되면서 망해버린다. 이제 슈페터가 그런 게 어딨냐? 돈 벌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거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속 경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창조적 파괴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 에디슨이 100년 정도 만들었으면 이거로 계속 돈 벌어 먹지 않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조용히 형광등이 나왔고 형광등 해서 돈 잘 벌 것 같은데 갑자기 LED 전원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계속 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고요. 전체 산업을 보면 철기를 가지고 해다가 이 전기기관 가지고 것 때문에 했다가 전기하고 화학 가진 거 했다가 석유화학 그다음에 디지털 그다음에 여기서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큰 파도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전체 기업 중에 망해서 없어지는 기업 수하고 새로 생기는 기업이 몇 %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이게 있는 기업 중에서 망해서 없어지는 나가는 거고
이렇게 16%였던 게 지금 12%로 줄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있는 개수 중에 새로 들어오는 신설창 이게 난망에서 나가는 거고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이 미국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렇긴 한데 어디 근데 보면 어쨌든 최근 10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나믹이 떨어지고,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도 망하는 기업도 줄어드니까 다이나믹이 주는 게 아니냐. 트럼프 시기에는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미국의 창업이 잘 되려면 고급 인력에 대한 이민을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세 같은 거 많이 때리면 안 되잖아요. 원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얘기하기 참 힘든데 또 감세는 해준다 그러니까. 뭐 또 변화할 요인은 많고. 그래서 그 전 세계 주가 총액에 그 나라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1900년에 보면 이제 영국이 당연히 1등이었거든요. 다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24%였고 그때 뭐 미국은 14%밖에 안 됐거든요. 1900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 이게 이제 산업화 성공한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성공.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산업화를 일진들입니다. 일진들. 1등 했던 나라들이죠. 근데 그 러시아도 증시가 있었고요. 남아공도 있었습니다. 1900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0년이면 이게 뭐 이제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환율이나 그 PPP 이런 것 계산을 이제 명목소득으로 하냐 뭐라 하는 건데 최근에 어떤 데 보면 미국이 50% 넘었다고 빅뉴스였거든요. 여기는 60.5%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보면 그럼 이게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4%거든요. GDP 한 24%인데 주식 시가총액은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 다 여기서 탄생한다. 그렇군요. 한국은 참 1.4%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렇죠. 중국도 보세요. 2.8%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도 나고. 이게 이제 시진핑 때문에 이런 거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비즈니스 다이나믹스 경제의 역동성이 죽었다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픈 AI가 만들지 지금 9년 차인데 지금 300조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이 탄생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아마 이미 그러신 분이 있을 텐데 지난해가 AI주가 테마주였다면 아직도 AI주가 강한데 금년은 시작은 누가 뭐래도 퀀텀 컴퓨팅이에요.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그래서 그 개별 우리나라에는 이제 잘 없으니까 그 개별 양자 컴퓨터 회사를 잘 모르시면 이미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ETF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덱스 펀드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사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특허가 얼마나 나와 있냐는 거고요. 이 파란 거는 지네 나라의 특허고요. 이 회색이 이제 국제 특허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 미국이고. 근데 이제 국제 특허로 보면 미국하고 유럽이고 한국도 적지 않은 쪽에 속한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영국 해서 이게 양자 컴퓨터. 영국이 생각보다 많군요. 일본도 상당히 약진했고. 이 일본이 옛날부터 슈퍼컴퓨터 개발을 오래전부터 했던 나라고 팝콤이라고 아주 메인프레임도 생산하고 이랬던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저력이 있는 거고요. 뭐 GDP 쉐어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걱정하는 건 똑같아요.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미국도. 근데 요게 자본 투자가 줄어서 투자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거고 이게 노동이고요. 노동의 공급도 줄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총요소 생산. 총요소 생산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자본하고 노동을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결합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효율적으로 얼마나 하느냐가 이 총요소 생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산업에 돈도 가고 인력도 가고 그런 게 이제 잘 결합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인력을 쓰고 같은 돈을 써도 전에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거를 네. 만들어내고 뭐 그러면 이제 더 제대로 쓰는 거죠. 우리처럼 가격 많이 받는다고 막 때려 잡으면 토탈 팩터 프로덕트가 떨어지는 네. 거죠. 예, 이 결합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네. 상위 1%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의 몇 %나 되냐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1930년 70%였어요. 네. 지금 90%입니다. 95% 정도 돼요. 2010몇 년인데도 90%가 네. 넘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럽하고 미국에 보면 그 아주 초대형 기업의 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엄청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 기업은 여기 보세요. 자산을 상위 1%가 전체 93%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나머지 99%가 7% 자산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나머지 뭐 99라 그래도 1% 다음에 또 한 2, 3%가 또 사실은 나머지 다 가지고 나머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800만 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자산 다 합쳐봐야 이 기업의 자산보다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산에다가 최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자산의 비중이고 이게 이익의 비중이고 이게 이제 판매 매출액의 비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의 큰 회사한테로 다 몰리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면 요새 주가 많고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컴퓨터 파워 가지는 회사들이에요.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시가총액들이고 이게 그 유럽 회사들의 통신회사나 이런 회사들 네.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참 차이 있는 많이 회사고요. 납니다. 우리는 아예 표시도 안 나거든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U 플러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데요. 네. 뭐 글로벌하게는 아무 적어도 없고 마켓 시가총액 따진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미국의 1%가 왜 크냐라고 보면 그 얘기는 글로벌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1%가 커진 걸 나쁘다고 볼 거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저걸 가지고 한 회사에 몰렸으니까 너무 많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고요.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 돈 벌어가지고 부채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그 좀비 기업이 상장 기업이 이제 퍼센트거든요. 전체 기업 중에 퍼센트고, 이게 이제 개인 기업? 개인 기업도 상피 상장 전에 기업들의 수인데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양적 완화의 결과라는 거죠. 너무 안 죽게 만드는 거. 너무 네. 싼 이자가 네. 부동산 버블도 만들었고 뭐 금융위기도 만들었고 이 좀비 기업을 양산하게 하는 게 이때부터 다 저금리였잖아요. 이게 그 팬데믹 이때까지.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가 이 좀비 기업들을 많이 양산해 넣어서 이 좀비 기업이 많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안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양적 스퀴징을 하고 금리를 높게 가지고 가는 게 고통스럽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런 병 치유하는 거죠. 망할 기업들을 빨리 망하게 하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통화정책, 미국은 저렇게 되면 이제 망할 기업을 망하게 하는데 우리는 망할 기업을 못 망하게 하니까 문제. 기업을 못 망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망할 거를 정리해고를 못하게 막 막아놓으면 그걸 정리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감옥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가 왜 졌지 그러고 요새 그냥 온통 반성문 쓰고 소울 서칭 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 제임스 가빌이라고 그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 때 그 시골에 주지사를 붙다가 너 이제
이쪽 저쪽 편도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답게 굴어라, 트라이앵글 해라 그랬던 전략을 마련해 준 사람이 그 제임스 가비엘인데 그분이 자기가 분명히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는데 크게 졌잖아요. 궁금해고 아무리 따져봤더니 결과는 뭐냐면 It's economy stupid again이라는 결국 경제 문제였는데 그 매크로 경제만 보고 사람들이 경제가 잘못되고 있던 퍼셉션이 그게 리얼리티인데 그 인식이 진짜 경제인데 그걸 부정을 하고 계속 이렇다 숫자는 좋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뭐 이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쪽에 어필을 하면서 그냥 대거 다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요새 이제 증거가 나타난 게 이겁니다. 그 노동통계국에서 지난달에 요번에 최근 나온 게 뭐냐면 그 사무직 직원, 사무직 노동자가 실직을 당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잡서치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160만이래, 160만 미국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실업 통계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막 햄버거 가게 뭐 이런 그 서비스직 중에 파트타임족 뭐 시간제 이거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데믹 끝나고 지금 저기 스퀴즈 하니까 테크 분야나 뭐 이런 기업들은 다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중산층들이 여기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다 물가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이 커지고 그게 이제 진짜 경제인데 그걸 무시하다가 이제 저렇게 됐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왜 저 궁지까지 몰렸냐? 뭐 여러 가지 본인의 리더십 결핍이나 뭐 멘탈 상태나 뭐 이런 거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권 이후로 경제가 계속 나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내수 소비가 계속 줄었거든요. 네. 대기업 고용이 지금 4만 개 이상 집권 기간 동안 6만 개 이상 줄었거든요. 네. 대기업 일자리만 해도.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주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높아가지고 뭐 사과 파동 나고 이렇게 난리는데 걷다가 대파 발언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삶에 대해서 저는 제 제자들이 뭐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들을 애인 약혼자로 두고 있다가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고 제 친구들이 의대 교수들인데 학생 없고 강의 없고 그냥 울분에 차가지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저렇게 쉽게 그냥 해놓고 아무 대책도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왜 지지율이 낮은가 보면 결국은 뭐 보세요. 그 시진핑이고 베트남이고 거기가 뭐 민주적이고 리더십이 저거 해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팽창하면 좋고 지금 시진핑 어려운 거는 경제가 나쁘니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뒤늦게 트럼프 저놈은 안 된다는 메시지만 죽창 떠들었는데 보니까 경제 문제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워킹 클래스 서민층이 다 등을 졌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도 이재명 안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할 이유가 뭐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지금도 자꾸 그걸 가리키려고 드냐고요. 그거 다 얘기했는데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나 보면 경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경제개혁이 완전히 실종된 안 된다 실종되고 이게 급격한 국제 교육 질서 변화하고 트럼프 들어올 건데 이제 협상 상대도 없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 경제가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EU가 요새 반성문 쓰는 걸 보면 EU보다 더 급격하게 몰락할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대로 두면 어쩔 거냐 이 얘기를 좀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쓸 주체도 지금은 없는 거죠. 없어요.
원래 국힘당은 지금 집권 이후로 경제 아젠다가 없는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말이 안 되고 나쁜 거라고 그래도 어쨌든 지역 화폐니 뭐니 떠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뭐 24만 원도 있고. 소주성도 그렇고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정책을 내놔야 숙제를 하는 건데 네. 이쪽은 저거 나쁘고 좌파적이다 그 얘기 끝이야. 뜻. 네. 그건 정책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건 반사적인 정치지, 네. 예, 적극적인 정치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 정당이 아닌 거 틀림없습니다. 정당이 아닙니다. 권력 갖다 줘도 못 지키고, 정당이 아닙니다. 정책 아젠다도 네. 없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떻든 이 참 그야말로 무망이고 희망이 없고, 이 뭔가 그래도 뭐 이 중심점이 나타나려 그러면 적어도 수개월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저기 어제 제가 컬럼 쓰는 경제지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네. 같이 그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금융 쪽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아무리 봐도 개혁할 의지도 능력이 역량도 없으니 자기는 이재명이 집권해가지고 저쪽에서 한 15년 집권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폭삭 망해보고 고생을 해봐야 네. 그때 가서 우리가 개혁을 하고 시장 경제 중요함을 알지 그냥은 이 도저히 국민들도 모르는 거고 정치권도 모르는 거 같으니까 완전히 망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율적인 개혁을 못하면 타율적인 개혁의 시점이 오죠. 그죠? 네. 그게 IMF 위안이겠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라가 망한다 소리 듣고 구제금융 받고 대량 실직 나고 집안 다 파산하고 뭐 그러면서 한국이 근데 이제 서서히 망하면 올 게 없으니까 한꺼번에 폭삭 망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올라올 기회가 IMF는 어느 날 확 닫혔으니까 돌아올 기회가 저쪽에서 한 10년쯤 하다가 그냥 폭삭 망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극단론까지 제가 어제 어저께으면 그런 농담이 나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선진국들은 어떻게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유럽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고 미국은 그래도 뭔가 좀 역동성은 있죠. 바뀌어보고 변해보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완전히 단독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신의 존재 증명 문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왜 인간이 만드는 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가 그 근거들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한 5분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